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3절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 그리고 온도 특성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변압기가 전부하냐 전격부하냐 또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변압기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거 뒤에다가 부하를 예를 들어 하나도 안 달았다. 그럼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무부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예를 들어 한 10A가 전격인데 10A짜리 부하를 달았다 라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전격 부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제 2차 측의 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즉 2차 측의 전압이 얼마나 원래와 가깝냐. 그러니까 자, 둘 중에 누가 전압이 더 높을까요? 무부할 때가 전압이 더 높겠죠. 왜요? 여기서 이 도선에서 i제곱 r만큼의 뭐가 됩니까? 전압 강하가 이제 ir만큼의 전압 강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 기억하시죠. 하나는 뭐냐? 하나는 저 앞에서 우리가 직류 전동기의 속도, 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속도 변동률,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 전압 이렇게. 자, 이 앞에 예전에 속도 변동률에서 전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을 백분율로 계산한 거. 자, 이러한 전압 변동률 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전압 변동률 식에서 이제 조금 특이하게 계산하는 거. 백분율 전압 강화라고 해서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P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요. 퍼센트 저항 강화입니다. 내가 전압을 100V 걸었을 때 이 코일의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압이 예를 들어 강화되는 전압이 한 3V 정도 된다. 그러면은 퍼센트 저항 강화는 얼마입니까? 3%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입니다. 이 코일의 리액턴스에 해당하는 강화의 퍼센테이지를, 전압 강화의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코사인 세타는 무엇이냐? 코사인 세타는 이걸 우리가 무엇입니까? 역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역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여러분 이거 코사인이 만약에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얼마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제곱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이게 항상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이 만약에 0.8이면 사인이 0.6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셨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얼마다? 0.6이다. 만약에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은 얼마다? 0.8이다. 얘가 0이면 1이고 1이면 0이고. 맞죠? 둘의 제곱한 게 얼마여야 된다고요? 제곱해서 더한 게 1이어야 된다고요. 요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압 변동률 식을 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백분율 전압 강화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이건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 자, 퍼센트 저항 강화가 한 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한 4% 정도 됩니다. 코사인 세타 역률이 0.8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죠. 그럼 P가 3%니까 3 곱하기 0.8 플러스 Q가 4 곱하기 0.6 하게 되면은 8, 3에 24, 6, 4, 24니까 4.8%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식-6과 식-7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최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도 밑에 나오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변압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변압기 기계가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변압기 이상을 어떻게 검출해야 되느냐? 자, 이걸 우리가 개전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변압기의 고장을 검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장을 검출하는 개전기 종류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자 보십시오. 차동 개전기. 하나는 비율 차동 개전기. 또 하나는 부홀츠 개전기입니다. 홀츠 관계없습니다. 자, 이 차동 개전기나 비율 차동 개전기는 뭐냐? 차동이라는 말 자체가 차이가 나면 동작한다는 겁니다.
비율 차동은요, 비율의 차이가 나면 동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차동계전기와 비율 차동계전기는 전기적 이상이 검출되면은 이것을 딱 알아채서 우리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전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몇? 이게 예를 들어 변압기가 2대 1짜리다라고 하면은 이 변압기는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2대 1짜리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대 1짜리면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10대 1짜리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 그걸 알려주는 계전기라고 하는 거죠. 부호울제 계전기는 뭐냐? 유증기. 그러니까 기름 증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건데 그것으로서 고장을 알게 되는데 이거는 기계적 이상을 검출하게 되고 이 기계적 이상을 검출하는 것을 어디다 설치하느냐가 시험 문제 나와요. 어디에다 설치하느냐. 자, 이거 주탱크와 콘서 베이터 사이에다 설치한다.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자, 한 페이지 넘겨서 본격적으로 변압기의 온도 상승과 냉각, 변압기 내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204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잘 보시죠? 잘 보이십니까? 편안하게 감상하듯이. 자, 제가 변압기를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변압기는 맨 처음에 변압기 제일 중요한 거 철심이 있습니다. 이 철심에 뭐가 감겨 있습니까?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구리선이 감겨 있다는 얘기죠. 전압이 보통 높은 쪽을 낮은 걸로 바꾸게 되는 거니까 자, 빨간색을 높은 전압이라고 하고 노란색을 낮은 전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압기에서는 전 시간에 배웠듯이 철손과 동손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 열을 만약에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 코일의 허용 전류가 낮아지게 되고 그럼 코일이 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열을 빨리 방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열을 특별하게 방출하지 않는 방법, 그냥 케이스에다가 집어넣는 방법도 있지만 그걸 이제 잔행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냥 케이스에다 집어넣지 않고 자, 케이스를 딱 만든 다음에 여기서 발생된 열을 빨리 외부로 방출을 하려는 목적으로 이 안에다가 액체를 좀 집어넣자는 겁니다. 액체를. 자, 그러면은 이 액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물 이런 거 넣으면 안 되겠죠. 전기 통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절연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절연유. 절연이 되는 거예요. 절연이 되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변압기 유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절연유, 변압기유가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갖춰야 될까요? 이 안에 있는 기름 전기 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전기가 통하면 안 되니까 절연 내력이 어떻게 돼야 된다?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 그렇죠.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기름은 쉽게 불이 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인화점이라고 그래요. 불이 붙는 점을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그래요. 인화점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인화점. 인화점이 여러분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웬만한 온도에도 불이 붙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인화점. 높고.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인화점이 여러분 50도랑 100도랑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100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 잘 불이 안 붙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굳는 점. 응고점은 어떻게 될까요? 응고점은 낮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안에 들어간 액체는 점성도, 끈적임의 정도가 작아야 돼요. 즉, 점도라고 하는데 점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러나 비열, 이런 건 어떻게 된다? 커야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204페이지에 아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절연유의 특징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절연유가 변압기의 외함에다가 열을 전달해주게 되면 외함에서 밖으로 공기 중으로 열을 방산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열을 방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변압기에다가 방열판 같은 것도 이제 놓게 되는 거고요. 그쵸? 열을 쉽게 방출하려고. 그 다음에 변압기의 겉에를 혹은 모터 같은 거 껍데기가 여자들 주름 치마처럼 주름으로 이렇게 놓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주름 철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열을 쉽게 방산시키는 구조로 만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케이스 뚜껑을 딱 닫았더니 닫으면 안 돼요. 여름에 변압기가 터져요. 그래서 구멍을 딱 이렇게 조금 놨습니다.
숨구멍을 넣으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이 변압기 기름이 이상해져요. 왜? 여러분 우리 자동차 엔진 오일도 사용하다 보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열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변압기 기름이 열화된다고요. 열화되는 기본적인 원인은 이 온도에 의한 특성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뭐예요? 수분,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에 의해서 변압기가 뭐 된다? 열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장치를 하나 설치하게 되는데 그 장치 이름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뭐다? 콘서베이터이다. 콘서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고 여기다가 질소가스를 집어넣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숨구멍을 하나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부울질 개정기는 콘서베이터와 이 탱크 요 사이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콘서베이터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느냐? 공기와 이 안에 있는 기름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원리냐? 여러분, 왜 우리 세면대나 화장실 변기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배관이 이렇게 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왜 휘어져 있는 거죠? 하수구에 있는 냄새가 역류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어떤 원리로? 자, 물이 항상 여기 고여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냄새가 역류하지 않게 하는 원리로 있게 되는데 그런 원리랑 비슷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브리더라고 하게 되는데 이 브리더에는 여러분 김 드시면은 뒤에 있는 투명한 알갱이, 그걸 우리가 실리카겔이라고 해서 흡습제라고 합니다. 흡습제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 브리더, 그 다음에 콘서베이터, 그 다음에 여기 질소.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변압기보다 열화를 뭐한다? 방지하기 위해서다. 변압기를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나온 문제 중에서 하나. 자, 여기 있는 쪽이 고압측이라고 했죠. 이 전기를 바로 철판에서 빼게 되면은 위험하니까 이 철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뿔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전기를 빼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부싱이라고 해요. 부싱. 그럼 부싱을 왜 설치하느냐라고 하면 이것도 대답할 수 있죠. 이거는 변압기 이외의 열화와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죠. 이거는 뭐예요? 절연과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4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어느 변압기의 백분율 저항 강화가 2%,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가 3%일 때, 그 다음에 역률이 80%인 경우 전압 변동률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식 쓰죠. 전압 변동률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자, 여기 1번 문제. 1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 변동률이. P가 얼마예요? 저는 2%. 그 다음에 역률이 0.8. 그 다음에 Q가 얼마입니까? 3%. 그럼 사인은 얼마예요?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얼마예요? 0.6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8, 2, 16, 6, 3, 18, 3.4%. 답은 얼마? 4번. 2번. 퍼센트 저항 강화가 1.8%, 리액턴스 강화가 2%인 변압기가 있다. 부하의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P 퍼센트 저항 강화가 1.8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역률은 1 플러스 Q 리액턴스 강화가 2, 사인은 얼마? 0 하게 되면 얼마? 1.8. 답은 1.8%. 답 1번이죠. 다음 3번. 변압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리액턴스 강화가 4%일 때 역률 0.8에서의 전압 변동률. 아까 풀었던 문제죠. 우리가 예제로. 그쵸? 그럼 얼마? 3 곱하기 0.8 플러스 4 곱하기 0.6 하면은 24, 4.8%죠. 답 얼마? 4.8%. 4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계전기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차동 계전기.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부울질 계전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보기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답이에요. 재밌는 건데. 세 개가 있고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다른 게 답이에요. 재밌죠? 5번. 일종의 전류 계전기로 보호 대상 설비에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전기. 자,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전기. 차동 계전기. 6번. 용량이 작은 변압기의 단락 보호용으로 주 보호 방식으로 사용되는 계전기. 작은 변압기 단락 보호용. 전류가 많이 흘렀을 때 보호하는 거. 과전류 계전 방식입니다. 2번. 7번. 변압기, 동기기 등의 층간 단락 등의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기는 차동 계전기. 8번. 보호 계전기 시험을 하기 위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 2, 3, 4. 4번은 시험회로 결선 시 교류의 극성 확인. 교류의 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4번이죠.
다음 9번. 보호계정기의 배선 시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극성. 이거는 뭐 직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1번 극성이 바르게 결손되는 거 확인한다. 이번에 내부 단자와 각부 나사 조임 상태를 점검한다. 배선 시험으로는 관계는 없습니다.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10번. 변압기 위에 열화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는 무엇입니까? 4번의 콘서베이터. 11번. 변압기 위에 열화 방지와 관계가 가장 먼 거. 브리더, 컨서베이터, 그 다음에 질소 이런 거 다 관계가 있죠. 4번의 부싱은 뭐? 절연과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4번. 12번. 부호울지 계전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뭐다? 부호울지 계전기로. 변압기가 부호울지 계전기로 보호된다. 13번. 부호울지 계전기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다 설치한다. 4번이죠. 14번. 변압기 U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절연 내력이 클 것, 이게 맞죠. 2번은 왜 안 돼요? 인하점은 높아야 됩니다. 3번 응고점은 낮아야 되고요. 4번의 비열은 커야 됩니다. 15번. 변압기유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의 점도가 클 것, 잘못됐죠. 점도는 어떻게 된다? 끈적이는 정도라고 했어요. 막 물려처럼 막 끈적이고 이러면 안 돼요. 점도는 작아야 좋은 겁니다. 16번. 유입변압기에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왜 기름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절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연이랑 그 다음에 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번 열 방사를 좋게 하기 위해서, 2번 냉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똑같은 얘기죠. 3번에 절연을 좋게 하기 위해서, 4번에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효율을 좋게 하려면 손실을 줄여야 된다고요. 손실을 줄이려면 히스테리스온, 와리손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은 먼 얘기네요.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절 변압기의 부하 특성, 그 다음에 온도 상승과 냉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